안녕하세요, 라몽이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주시는 파운데이션 리뷰를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왔어요.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최근에 출시돼서 굉장히 핫했던 제품인데요. 바로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에요. 작년에는 세미매트한 질감의 피부 표현이 유행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윤곽 느낌이 나는 글로우한 피부 표현이 유행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쁘아에서 작년에는 그런 유행에 맞춰서 비실크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었고 올해는 이렇게 비글로우 윤곽 느낌이 나는 파운데이션을 출시를 했는데요. 저는 작년에 출시된 비실크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보다 더 전에 출시됐던 프로테일러 EX 제품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있었던 프로테일러 EX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프로테일러 EX 파운데이션의 리뷰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전에 리뷰했던 영상을 카드로 걸어둘 테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리뷰 영상 때마다 피부 타입에 대해서 여러 번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건성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난방 아래에 있으면은 조금 T존 부위에 유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 제품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품의 외관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골드 포인트들로 되어 있고 안에 내용물이 살짝 비치는 이런 반투명한 재질의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38,000원이에요. 기존의 로드샵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파운데이션들보다는 가격은 조금 있는 편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SPF 25에 PA++ 이렇게 된 제품이라서 사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꼭 선크림을 같이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이 제품은 사용할 때 이렇게 충분히 흔든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는 페탈 컬러인데 이 제품은 총 10가지 컬러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컬러군은 웜톤, 쿨톤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13호부터 28호까지 좀 호수가 다양하게 나온 파운데이션이라서 기존에 자신의 피부톤에 딱 맞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하기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조금 더 밝은 톤이나 조금 더 어두운 톤을 가지셨던 분들도 괜찮게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페탈 컬러 요거 한 제품만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이전의 리뷰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컬러를 보기보다는 제품의 뭐 지속력이나 발림성, 밀착력 이런 거는 어떤지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의 제형은 보시면 완전 주르르르르 흐르는 제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스르륵 흐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전 리뷰들처럼 파운데이션 자체의 지속력이나 발림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 프라이머나 베이스는 사용하지 않고 파운데이션 자체만 단독으로 발라볼 거예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다양한 도구로 발라봤을 때 도구에 상관없이 굉장히 잘 발렸던 제품이라서 오늘은 기존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물먹인 똥 퍼프랑 웨지 퍼프를 사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 피부 위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피부 상태부터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다크서클도 있는 편이고 모공은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인데 코 주변에 모공도 살짝 있고 요즘에 그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가 주변에 살짝 트러블이 올라왔어요. 볼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여드름 흉터 자국이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커버력까지 어떤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쪽 반쪽은 물먹인 똥퍼프를 사용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볍게 두드리면서 발라볼게요. 지금 발리는 모습을 보시면 제가 기존에 얇게 발라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얇게 발리는 제품이에요. 피부에 뭔가 착 밀착이 되면서 굉장히 얇게 발리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제형이고요. 커버력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쪽 부분에 여드름 흉터 자국도 아직 그대로 다 비치듯이 보이고 피부 결이나 이런 건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는데 커버력은 다소 낮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도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가 있는 부분 위주로 사실 다크서클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커버가 되지 않고 있어서 한 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올려줄게요. 이게 아마 발리는 모습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조금만 두드려도 밀착이 잘 되는 타입이에요. 에스쁘아의 기존 제품인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EX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에 솜털이 굉장히 많아서 그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을 때 조금 밀착력이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윤광이 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밀착력이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EX보다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반대쪽은 조금 더 커버력이 높게 바를 수 있는 웨지 퍼프를 사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마찬가지로 고르게 도포를 해준 상태에서 웨지 퍼프를 사용해서 두드려서 발라줄게요.
웨지 퍼프를 사용하면 물먹인 퍼프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덜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사실 어떤 파운데이션을 써도 약간 커버력은 높이고 촉촉함은 조금 떨어지게 발리는 그런 스펀지라는 거를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웨지 퍼프를 사용해도 밀착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밀착감 있게 발리고, 커버력은 제가 아까 여기에 가지고 있었던 붉은 여드름 자국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비치는 듯이 커버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는 조금 더 흉터가 많은 편인데 그 부분도 이 퍼프를 사용해도 완벽하게 가려진 느낌은 아니라서 일단 커버력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파운데이션이라고 느껴졌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도포를 해서 발라볼게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제품은 일단 밀착력이 정말 너무 좋고 윤광도 딱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윤광 느낌이라서 그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커버력이 많이 아쉬운 느낌이라서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색상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22호 정도의 톤이라서 22호에 맞는 페탈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목이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 지금 물론 조명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22호에 완전 딱 맞는 느낌이라기보다는 22호보다는 조금 밝은 느낌이에요. 화사한 느낌의 22호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해도 될 것 같고, 본인이 23호 정도 피부톤을 갖고 있는데 좀 맞춰서 쓰고 싶다 하시면 그냥 23호를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색상은 본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매장에서 테스트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따로 모공 프라이머나 이런 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모공도 부각되지 않고 잘 발리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커버력만 제외를 하고 그냥 제품력 자체만 본다면 이 제품이 어차피 커버력을 중요시하는 제품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피부의 윤광 느낌? 그런 글로우한 느낌을 목적으로 낸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의 목적에 맞게는 정말 잘 출시된 제품 같아요. 딱 발라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지속력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는 마저 화장을 다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다 하고 돌아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우더 처리는 눈가 주변만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조금 잡아줬고 나머지 부분에는 파우더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블러셔랑 쉐딩까지 전부 다 크림 타입을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의 질감은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 지속력 테스트를 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4시 8분이에요. 저는 이제 약속이 있어서 밖을 나가볼 건데 오늘 날씨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너무너무 춥잖아요. 오늘도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예요. 그리고 지금도 영하 9도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날씨가 너무 춥고 아마 밖에 나가면 칼바람도 맞고 아마 평소처럼 음식점 가면은 또 난방도 나올 테니까 난방도 맞고 이렇게 될 텐데 피부 지속력이 어떤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짠! 저는 지금 집에 바로 돌아오자마자 카메라를 켰고요. 사실 저는 한 9시쯤이면 집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밖에 오래 있어서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가 가까이 됐어요. 제가 아까 딱 화장을 마치고 시간을 보여드렸을 때가 4시였는데 메이크업 전에 피부 화장만 마쳤을 때 시간으로 하면은 아마 한 3시 반 정도? 근데 지금 시간을 보여드리면 10시 57분이에요. 뭐 4시 이후부터 쳐도 7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고요. 저는 오늘 그렇게 많이 뭐 돌아다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추웠어서 아마 밖에 있었던 시간을 다 합치면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뭐 실내에서도 난방을 그렇게 많이 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찬바람을 좀 많이 맞은 그런 피부 상태인 거를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바로 제 피부 상태가 어떤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는 한 요 정도로만 줌을 당겨봤어요. 지금 피부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이쪽 볼 쪽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오늘도 수정 화장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은 상태고 피부 화장을 딱 마친 이후로는 얼굴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쪽 부분에 보시면 사실 커버력은 애초에 완벽하게 가려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비치듯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펴봐도 뭔가 더 커버력이 없어졌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발랐던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 주변이랑 입가 주변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지금 멀리서 봐도 이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주름 끼임이 정말 심한 상태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이쪽에는 물먹인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랐고 이쪽은 웨지 퍼프를 사용해서 발랐는데 아무래도 이 웨지 퍼프를 사용한 쪽이 조금 더 뭔가 수분감? 이런 글로우한 느낌을 가져가서 그런지 이쪽이 조금 더 많이 갈라진 상태고 물먹인 퍼프를 묻힌 쪽은 조금 갈라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웨지 퍼프를 사용했던 쪽보다는 확실히 지속력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요. 이렇게 이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 부분에는 제가 지금 약간 유분기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유분기가 올라갔다고 해서 뭔가 뭉친다거나 이런 점도 전혀 없이 괜찮게 있는 상태고 살짝 주름 끼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거의 무너짐이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눈가 주변도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눈가 주변에만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해줬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물론 팔자주름 부분이랑 코 옆부분에 주름 끼임이 있기는 하지만 파우더 처리를 해줬을 때 조금 더 건조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더 끼임이 있는 편이라서 눈가 주변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눈가 주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주름 끼임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깊게 패인 부분은 원래도 제가 항상 끼이는 부분이라 괜찮은데 요런 눈가 주변에 보시면 상당히 건조하게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코 주변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쪽 옆에 주름 끼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주름 끼임 위에 뭔가 몽글몽글 뭉친다거나 이런 점은 없지만 이렇게 굉장히 딱 코 있는 부분에 끼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주름 부각이 심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 반대쪽도 확인해 보시면 그냥 딱 봐도 보일 정도로 주름 끼임이 있고 이쪽 부분에도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주름 끼임이 심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가 주변은 한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데 각질 부각이나 이런 점은 전혀 없어요. 턱 밑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라서 뭔가 몽글몽글 뭉치거나 이쪽은 주름 끼임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정도 지속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력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저는 지금 살짝 아까 사용했던 퍼프를 사용해서 좀 눌러준 상태인데 이 제품이 뭔가 이렇게 갈라졌다고 해서 그 위에 수정 화장을 했을 때 뭉치거나 뜨게 만드는 파운데이션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얇게 발리는 제형이다 보니까 수정 화장하기는 어렵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좀 마무리 총정리로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은 이 제품 자체가 윤광 느낌의 글로우한 그런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과연 겉으로 광이 났던 것처럼 속도 편안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지속력 부분을 보시고 너무 건조해서 저게 갈라지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뭔가 속으로 느끼기에는 건조한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칼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좀 주름 끼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다른 날에 피부 위에 파우더 처리를 해줬을 때는 파우더랑 좀 이 파운데이션이 뭉치면서 각질 부각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프라이머를 사용했을 때도 뭔가 더 피부 표현이 좋아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가 조금 더 괜찮다고 느껴졌던 제품이고 또 제가 계속 커버력이 좀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얇게 발리고 촉촉하게 발리는 파운데이션들 치고는 커버력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아예 전혀 안 가려지는 정도의 파운데이션은 아니고 어느 정도 비치는 정도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얇게 발리는 파운데이션 치고는 괜찮은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구 같은 경우에는 꼭 물먹인 퍼프나 브러쉬를 사용해서 좀 더 촉촉하게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파운데이션 리뷰를 해봤는데 굉장히 핫한 파운데이션이었던 만큼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